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레드재민 류블루 오랜만입니다. 유튜브에서 요즘에 어마어마해요. 예. 어저께도 그 라방을 했는데요. 40여 명 정도 들어와서 아주 뜨거웠죠. 예. 가끔 100명 정도 들어오긴 하던데. 예. 돈은 됩니까? 돈은 그냥 축구에 대한 사랑으로 버티고 있고요. 네. 뭐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뭐 이 류블루만큼은 안 되니까. 레드재민 TV. 오늘은 저희가 좀 근본적인 이야기, 지난 10년간의 한국 축구를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만 10년간 한국 축구를 이끄는 리더는 같았습니다. 지난 정몽규 회장 10년을 좀 돌아보는 오늘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차근차근 짚어보고 뭔가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레드재민 류블루가 과감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1일이었습니다. 외교 참사라는 그런 타이틀, 좀 센 기사 기준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총회가 있었는데 피파 평의회 위원 선거에서 정몽규 회장이 떨어졌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일단 7명이 출마를 했고요. 5명이 되는 투표였습니다. 중국 후보는 거의 안 된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는 후보여서 결국 한 명이 누가 떨어지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몽규 회장이 6등을 해서 떨어졌고요. 일반 팬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이 정도 선거에서 6등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가 이 정도인가?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국적은 카타르, 사우디,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일본. 그렇게 지금 AFC에서 피파 평의회 의원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적이 그렇습니다. 피파 평의회 위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고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대표팀 각급 대회, 대륙별 클럽 각급 대회가 굉장히 존재를 하는데 그 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는 어느 큰 대회의 유치권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피파 모든 연맹, 산하 연맹의 예산을 어느 분야에서 얼만큼 쓸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굉장히 큰 입김으로 작용을 하죠.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분들이 회사의 임원들인 거예요. 아하. 회사의 임원은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결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평사원들이 있는 거죠. 사실 평사원들은 뭐 당연히 의견 개진도 할 수 있죠. 뭐 우리 회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임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김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도 나섰다가 떨어졌었잖아요. 이번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언제 있었죠, 그게? 그게 저번 4년 전이었던 것 같고요. 2019년.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우리가 이런 외교 참사다, 우리 외교에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2022 아시안컵 비딩을 했잖아요. 사실 중국이 이거를 중국이 포기하고 포기했다가 그렇죠. 2023년으로 밀리면서 우리가 다시 참가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결과가 압도적인 패배였거든요. 카타르에게 거의 0패를 당했습니다, 한국이. 근데 이 0패를 당하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2022 아시안컵을 유치를 신청을 했다가 여자 월드컵을 이후로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간 대회에서 참패를 했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다시 한번 평의회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는 건 이 자체가, 물론 우리가 외교력이 수장의 뭐 예를 들어서 감투에 따라 나누지는 않지만 한국 축구의 외교력에 심각한 빨간불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충분한 자료이긴 합니다. 이게 축구 외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야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경기장 안에서 국가대표팀의 피파 랭킹과 경기장 바깥에서 이른바 이제 화이트 칼라들끼리 모이는 그 외교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몽규 회장 낙선 보도를 하면서 기사 제목에 어떻게 뭐 필리핀에게도 밀리냐, 말레이시아에게도 밀리냐 이렇게 아예 기사 제목부터 그렇게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일반 대중은 당연히 축구도 못하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밀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그건 당연한 예. 반응이죠. 하지만 스포츠 외교, 축구 외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그만큼 굉장히 낮구나. 전혀 다른 세상인데. 지금 가장 단적인 예가 아시아 축구 연맹의 보스가 바레인 국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지어 피파에서도 회장이 있고 부회장단이 있는데 부회장 중에 수석 부회장이에요. 넘버 2예요. 전 세계 축구 다 통틀어서. 지금 그런 외교 입고르 뭐 피파 랭킹은 전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좀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대회에 우리가 비딩을 들어갔을 때라든가 그럴 때 우리 편을 들어주는 국가가 하나, 둘, 셋, 넷 최대한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저쪽에서 잡아주는데 이번처럼 친구가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아시안컵을 하고 싶다고 손을 들었는데도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좀 부연을 하자면 그 경기도 있고 이런 큰 대회 유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경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도 있고, 그렇죠. 심판을 감독하는 심판 감독관도 있고, 경기 감독관도 있고, 지도자 강사도 있고, 그리고 이 대한축구협회나 다른 축구협회 국제부의 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사실 소프트 파워라는 게 우리가 뭐 최근에 제가 사실은 좀 충격적으로 느꼈던 건 카타르가 돈을 많이 써서 AFC 아시안컵을 우리가 유치하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에 가깝거든요. 요즘에 누가 돈을 내밀어서 금권으로 선거하던 선거 신간을 지내갔고 사실 우리가 소프트 파워에서 완전히 밀린 건데 아시겠지만 카타르는 지금 뭐 아스파이어 재단이라고 해서 돈도 엄청나게 쓰고 있고요. 네. 그런 데서 돈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피파 심판위원회도 카타르가 가져가서 심판 트레이닝도 카타르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아시아 AFC에서 나간 심판 국적을 보면 이 힘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대한민국 심판은 단 한 명도 그라운드에 서지 그쵸. 못했습니다. 예. 그래 심판으로 카타르, 호주, 중국, 이란, UAE, 일본이 나갔고요. VAR 심판으로 카타르, 싱가포르, 호주 분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지워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번에 뭐 선거에 한 번 낙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어온 우리의 힘, 소프트 파워 사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원할 때 아시아를 통해서 피파로 나가고자 할 때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게 좋은 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한국 심판이 피파 월드컵에 가서 심판을 본다고 해서 한국 축구가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경기를 보지 못하니까. 근데 다른 모든 국가들이 보기에 한국 심판이 피파 최고의 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저 심판이 잘 보고 한국의 축구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회장이 AFC 심판위원장을 했는데도 한국 축구 심판이 피파 월드컵에 나간 일이 없다는 거 그동안에 그 정몽규 회장이 이 재임할 동안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건 심판들 개개인의 어떤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심판위원장이 중국 심판위원장이거든요. 중국의 심판 수준이 우리가 높다고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판들이 더 잘 보면 잘 봤지 중국 차이나 슈퍼리그 심판들이 우리보다 잘 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이 중국 심판들은 이번 대회도 마잉 심판인가 갔잖아요. 마잉은 가고 우리 심판들은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죠. 이거를 끌어올려주는 이것에 뭔가 대해가 되는 거 끌어올려주는 힘은 무엇인가? 저는 이게 외교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는 퍼포먼스, 대회 결과, 성적, 순위야 모든 게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좀 비슷해요. 예. 선수들은 굉장히 잘해요. 우리가 K리그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그거죠. 관중이 없어. 하지만 아침 나가면은 우리가 이겨.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이자 자존심이자 이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외교, 행정, 선수 외의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의 이런 힘겨루기라든가 이 베네핏을 어느 쪽에 줄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게임들이 또 따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류블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오늘 내일 갑자기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단연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 갈려져 나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고립무원 위에 지금 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외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친구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정몽규 회장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았으면 정말 옛날 같았으면 정말 뭐 용돈을 준다거나 이랬을 수도 있었겠죠. 막 40년 전, 50년 전. 옛날엔 그랬어. 투자라고 해주세요. 용돈이라니요. 친구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본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일본은 아세안 국가, 동남아 국가,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단연간에 걸쳐서 각종 지원을 합니다. 인프라 지원, 인력 지원. 일본 축구협회에 소속된 이 전임 지도자들을 파견을 해줘요. 축구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인프라를 지원해 줌으로써 해당 국가의 회장의 이 체면을 세워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심을 사는 그게 한표가 거란 되는 말이에요. 거니까. 예. 예. 혹은 뭐 더 직접적으로 이 금전적인 베네핏을 주고 싶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스폰서십을 동원을 해서 저 나라에서 대회를 하는데 내가 스폰서십 소개시켜 줄게. 라고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해, 두 해에서는 티가 안 나죠. 이 동네에서는. 한국 축구도 다양하게 이제 외국 특히 동남아시아 이런 축구 약소국과 교류를 하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현타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 가면은 당신네 나라에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좀 우리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보여준대요. 그리고 그쪽에서 한마디 한답니다. 이거 일본에서 다 해준 건데 우리 한국 당신들과 친하게 지내면은 이런 거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 거의 대부분 똑같은 패턴이래요. 우리는 당신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라고 갔는데 그쪽에서는 그럼 이런 거 해줄 수 있으십니까? 근데 그거 해준 사람들이 이미 일본 축구협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축구협회는 국제협력 우리나라 코이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국제협력단. 예. 일본에는 제이카예요. 예. 제이카가 있고 일본 축구협회가 있어요. 둘이 손을 잡아요. 나갑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을 제이카에서 하고 이거를 축구로 좀 어떻게 풀어봐 주세요라고 하면은 일본 축구협회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붙는 붙고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지금 현재 일본 지도자들이 그냥 가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선교사처럼. 예. 동남아 뭐 태국 여자 대표팀 어디 기술 디렉터 어디 심판위원장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아니 잠깐만 그냥 가서 도와준다 그러면 돈 안 받는 것 같잖아요. 일본 쪽에서 보내주는 거죠. 아 돈을 일본에서 예, 낸다고요? 일본 쪽에서 보내주는 거죠. 현지에서 일본 주는 게 협회에서 아니고? 일본 아. 협회에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인가 전전에도 베트남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은 각 연령대 국가대표팀 선수들 남녀 대표팀 선수들은 당연히 일본 축구
지도자 밑에서 일본 스타일의 축구를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일본 축구에 대해서 그렇죠. 호감을 갖고 존경의 그런 마음도 당연히 예. 갖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제 대한축구협회에도 들어가고 코이카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적으로 아시아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봤어요. 거의 없어요. 예, 국내에서 뭐 연탄 배달하고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거기까지 이제 이 사고의 폭이 넓혀지지 않는 상태로 보여요. 지금 보면은 그런 세월이 그러면은 뭐 1, 2년 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일본은 옛날부터 계속 해왔어요. 지금 일본 축구협회장 타지마 코조 회장 피파 평의회 카운슬 의원이에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우리는 지금 정몽규 회장은 왜 그런 거 못해요? 그런 자잘한 긴 스킨십이 없었기 때문에 손들었을 때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손쉬운 비판은 사실 뭐 제일 위에 계신 회장님께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리더가 문제다. 네, 리더가 문제다. 결국에는 리더가 문제고. 정몽규 회장이 오면서 뭐 당연히 회장이 부임하시면 새로 오면 외교 라인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국제팀이나 네, 이런 국제팀이나 혹은 보이지 않는 분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AFC나 피파에서 축구 외교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 그게 일정 부분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교체 자체가 저는 문제 있는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 교체가 있은 이후에 우리가 얻은 성과를 보면 그 교체가 혹은 그 정 회장의 방침이 과연 옳았는가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우리가 흐름의 일관성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조금 내려가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들에 대한 뭐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뒤에 얻은 게 뭐냐면 이번 AFC 아시안컵과 이번 평리의 선거를 보면 도대체 아시아에서 외교력을 떠나서 한국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안컵이 투표거든요. 그 투표 결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일방적인 결과에 삐 처리할 테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19대 0이었습니다. 한 표도 못 받았다고? 한 표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설 기준 얘기하는데 AFC의 이런 기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시설 기준이 물론 뭐 경기장의 신식 뭘 갖췄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처럼 뭐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경기장에서는 경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한국에는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고 나서는 우리가 금권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협회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협회 자체에 그러니까 탄성이 없어진 거죠. 예전에도 홍재민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협회를 비판하면 답을 달라는 게 아니지만 적극적인 해명과 우리도 이만큼 하고 있다는 조직의 적극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안 보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복구가 불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류블루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장에 빠른 시간 내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류블루가 뭐 복구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도 셀카봉 세워놓고 방송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고요. 세계 이 스포츠 시장과 돈의 흐름과 대세 권력의 흐름은 저기서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선수들의 경기력만 보고 대회 성적만 보고 뭐 월드컵에 나갔냐 안 나갔냐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의회 처음 2년 동안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낙선을 하실 때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중동세 반대하는 그 목소리도 하나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게 이제 기사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중동세에 반하는 거는 전 세계 축구 트렌드에 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그렇죠. 때.
월드컵, 뭐 아시안컵, 스폰서십 모든 게 중동 세력, 중동 쪽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빅클럽의 가슴팍에 달린 그렇죠. 그 메인 스폰서 예. 그리고 그 빅클럽을 가지고 있는 주인 몇몇만 봐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판티노 회장 카타르 월드컵에서 인판티노 회장이 얼마나 카타르를 옹호를 하고 그 아랍 문화에 대해서 제발 서구적인 시선을 거둬라라고 얼마나 강변을 했습니까? 카타르 한바탕 지나간 다음에 그러면은 중동세 없냐? 또 와요. 사우디가 또 와요. 그렇죠. 이거는 전 세계 트렌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축구협회가 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나머지를 다 규합을 해서 저기에 맞설 만큼 우리가 친구를 만들어. 근데 그거 못 만들었어요 지금. 혹은 지금이라도 중동 쪽이랑 거리감을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무슨 뭐 아부를 떨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힘과 돈이 있는 쪽에 가서 옆에서 계속 지내면서 우리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동이 돈만 쓴다 그러는데 돈을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이에요. 돈만 쓰는데 돈 쓴 지가 그쪽도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인프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금 우리가 반기를 들면은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정말 왕따밖에 안 돼요. 와. 회장의 정치적인 부분과 협회의 행정적인 부분이 좀 빨리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장은 회장 나름대로의 정치 행위를 하고 외교 행위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길면 12년, 짧으면 4년 정도 하는 축구협회장의 외교력이기보다는 KFA의 외교력인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죠. 우리 10년 동안 이 부분이 강화됐냐라고 하면 강화되지 않았고 약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왜 이게 뭐 일본을 좋아해서라는 게 아니라 일본이 가장 쉬운 예니까 우리가 일본 축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서 왔으니까 일본도 축구협회장이 평의의 위원이 되지 않았을 때도 이걸 이어온 것은 JFA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풀뿌리 권력 아니면 풀뿌리 뭐라고 협력 이런 것들을 이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이제 시스템이 탄탄하게 뒤를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평의의 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재민이 형 계속 얘기했던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재밌는 걸 찾았는데 2023년 1월 14일에 JFA 풋볼 컨퍼런스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13회인데 98년에 하고 2001년에 2회를 한 다음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회 대회인데 여기에는 해외 강사를 초빙하고 일본인 코치들에게는 JFA가 수행하는 활동과 일본 축구가 향하는 방향 외에도 국제적인 동향과 각국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참석한 사람이 500명이고요.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1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번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월드컵 TSG 이건 똑같습니다. TSG가 테크니컬 스터디그룹 보고서를 발행한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모리에스 하지메 감독이 나와서 대회에 직접 참가한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누가 참석을 하냐면 AFC 테크니컬 디렉터가 참석을 하고요. 아르센 벵거와 그리고 전 감독이었던 자케로니 이런 분들도 화상으로 참가를 합니다. 이 국제적인 감각을 계속 일깨우고 있는다는 거고 국제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JFA가 그리고 JFA에 소속된 지도자들이 이만큼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어라는 것을 엄청나게 크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JFA 올해 최초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근데 우리도 이런 걸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촘촘히 쌓였을 때 어떻게 보면 한 방향성으로 일궈졌을 때 우리 축구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KFA는? 할 수 있죠. KFA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KFA가 2002 월드컵도 유치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못해서가 아니라 중요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게 결국엔 리더라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결국에는 K리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그냥 경기장 안에만 맞춰져 있고 이 축구를 넓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경기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22명하고 볼하고 심판도 아니구나. 선수하고 볼만 축구라고 규정을 하고 그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는 우리는 축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옅은 것 같아요. 축구 외교가 왜 중요한 건지. 굳이 그거 해야 돼? 근데 뭐 피파 부회장 해야 돼? AFC 평의회 위원 해야 돼? 그건 안 라고도 해도 생각할 되죠. 수 있죠. 그건 안 해도 된다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게 그 경기력하고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게 우리가 A 매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A 매치를 가지 않습니까? 팬들도 그렇고 대표팀 감독도 그렇고 강한 팀과 좋은 경기장에서 좋은 시간에 붙기를 바래요. 이것도 외교거든요. 그렇죠. 꼭 에이전트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축구협회가 우리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스페인하고 우리가 친선전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유럽에서 했잖아요. 왜 그랬냐? 네. 스페인 축구협회와 우리와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페인이랑 하면 사실 스페인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한국 축구의 해가 될 게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본 스위스에서 본 스페인 선수도 정말 대단했었고 근데 이런 관계들이 사실은 축구인 거죠. 축구가 그 그라운드 안에서 우리가 세계 1등을 하더라도 이대로 된다면 친구가 없지만 우리가 축구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외교력이 뒷받침되면 우리가 다시 올라서기가 상당히 수월해져요. 그리고 우리 심판들이 피파 월드컵에 갔다 오면 심판들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판들이 성장하면 K리그도 성장할 것이고 산업도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 축구가 전체적으로 강해지는 건데 근데 우리는 너무 너무 작은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이게 뭐 괴멸이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우리가 정상 궤도 혹은 우리가 원하는 힘을 얻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무의식 같아요. 중에 이제 르블루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괴멸. 괴면. 괴멸적 아니네. 상황이라는 거죠. 복구불능 괴면. 잘한 건 있습니까? 파울루 벤투 선임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네, 그건 당연히 이거는 잘- 어차피 그라운드 안에 얘기잖아요. 그래도 뭐 잘한 건 잘한 거니까 그랬죠. 끝이야. 오늘 나왔던 뭐 문제들 어떻게 해결을 할지 보면은 필요한 거는 이제 세 개죠. 시간, 돈, 그리고 이제 리더십. 리더십. 예, 그거 세 개인데 10년 동안 물론 2022년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빵 터져가지고 이 수익이 확 늘어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갔어요. 축구협회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 돈을 벌 수 있는 게 대표팀하고 FA컵 있잖아요. 근데 FA컵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누구도 FA컵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 활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자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흔적은 지금도 없어요. 이분들은 왜 좋은 일 많이 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FA컵은 옛날 그대로지? 라고 생각하면은 도대체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가는 데마다 컵 뭐 대회 유치 비딩하면 떨어지고 뭐 의원 하면은 또 표 못 받고 이거는 좀 굉장히 심각한. 이거 뭐 진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은 협회 가면은 진짜 분위기가 옛날하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인데 협회 가면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축 처져 있어요. 이거는 뭐 사견입니다. 열카? 일단 우리가 문제만 막 펼쳐놓고 끝내면 무책임하잖아요. 아무리 옐카지만 옐카를 던졌지만 그래도 여기에 뭐라도 써야죠. 네. 예. 사람 뭐부터 이름을-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어디가 가장 망가져 있고 어디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서 방향성을 좀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톱다운도 좋을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마 일선에서 일하신 분들 정말 겨울일 거예요. 그 겨울에 있는 분들을 좀 모아서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계절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뭐 당장 뭐 가을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좁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협회 직원 안에서의 의견을 좀 더 활발하게 청취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 젊은 직원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또 한번 이 스태프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젊은 직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내가 여기 조직에 계속 있으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가라는 비전이잖아요. 그런 비전도 좀 보여주려면은 그런 이 젊은 직원들의 의견에 좀 이 귀를 열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뭐 외부의 이제 컨설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축구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자문단을 꾸려가지고 정기적으로 뭐 2달에 한 번이라든가 3달에 한 번이라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왜냐하면은 또 뭐 자꾸 일본 얘기 나오는데 일본 제1리그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친구들의 근본적인 아이디어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정례 회의에서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은 실무자들끼리 괜히 만나가지고 계속 고집스럽게 얘기하고 다양한 야 이 한국에선 이렇게 한대, 뭐 중국에선 이렇게, 영국에선 이렇게 한대. 스터디 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깨어 있고 강한 의견을 그렇죠. 제시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얘기하는. 기왕이면 이제 잘생기면 더 좋겠죠. 저랑 하면 망합니다. 물이 왜 고이냐면 딱 익히 편해가지고 고이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식한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골디락스인 거예요. 딱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이야기는 오늘 뭐 이번 한 회로 끝내지 않고요. 예, 저희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면 언제든지 다시 과감하게 뉴블루가 레드 역할을 꺼내는 걸로 예약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함께 해준 레드재민 뉴블루 고맙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